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프랑스 시에 관심이 있고 또 프랑스 시를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서 프랑스 시를 보다 잘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여기에는 프랑스 낭만주의 시에서부터 상징주의 시 그리고 현대 시까지 대표적인 시인들의 몇몇 작품을 뽑아서 원문과 함께 번역 그리고 필요한 해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상징주의 시 이후의 작품들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분들께는 접근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해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략 한 50편쯤 프랑스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 자료는 볼 발레리의 똑같은 꿈나라라는 작품입니다. 볼 발레리는 1871년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 세트에서 태어나 보들레르와 말라름에 이어 상징주의 시를 대성시킨 시인이자 비평가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작품 활동을 하다가 명정한 사고의 훈련을 위해 20년간 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1917년 프랑스 시에서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장시 젊은 바크, 유시엔 바크를 발표하면서 다시 시에 복귀합니다. 그 이후 그의 대표작을 할 수 있는 해변의 머지, 심티에르마레, 그리고 나르시스 단장, 나르시스 프라그몬 등을 담은 시집 매혹, 샤름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20세기 최고의 시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1945년 세상을 떠난 발레리는 자신이 태어난 고향 세트 해변의 묘지에 묻히게 되고 드골 정부는 국장으로서 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시집 매혹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으로 시인이 상상력을 통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한밤에 달빛 비치는 호수입니다. 달빛 비치는 황량한 호수가 하나 있을 뿐인데 시인은 그의 상상력과 연상작용을 통해 어떻게 이곳을 황홀한 꿈나라로 만들어 가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는 4연 14형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소네트 형식의 정형시입니다. 먼저 원문을 한번 읽고 한 년씩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달빛, 은빛 치마, 진주빛 처녀, 백조, 하얀 장미, 수정의 메아리 등으로 이어지는 이미지에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Mémophélie. La lune mince verse une lueur sacrée, comme une jupe d'un tissu d'argent léger. Sur les masses de marbre où marchent et croient songer, quelques vierges de perles, une glace nacrée. Pour les cygnes soyeux qui frôlent les roseaux, de grains de plumes à demi lumineuses. Sa main cueille et dispense une rose neigeuse, dont les pétales font des cercles sur les eaux. Délicieux désert, solitude pâmée. Quand le remous de l'eau par la lune la met, compte éternellement ses échos de cristal. Quel cœur pourrait souffrir l'inexorable charme de la nuit éclatante au firmament fatal, sans tirer de soi-même un cri pur comme une arme. 자, 그럼 먼저 1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 lune mince verse une lueur sacrée comme une jupe d'un tissu d'argent léger sur les masses de marbre où marche et croix songer, quelques vierges de perles, une glace nacrée. 여인달이 성스러운 빛을 쏟아낸다. 마치 대리석 마루 위에 가벼운 은빛 무늬의 치마팩을 펼치듯이 그 위로 진주모빛 얇은 천을 걸쳐 입은 진주빛의 어떤 처녀가 꿈꾸듯 걸어간다. 지금 호수 위에 하얀 달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여인달 그 일행의 여인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달이 아닌 초승달이나 혹은 금음달을 말하겠지요. 원래 원문의 La Lune Mince에서 맹스란 가느다란, 날씬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인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인은 처음에 수면에 비친 하얀 달빛을 대리석 마루 위에 펼쳐놓은 은빛 치마벽에 비유합니다. 이 은빛 치마에서 연상작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진주빛 처녀를 불러낼 수 있겠죠. 다음은 이연입니다. 이연이 이 시의 압권이죠. Pour les cygnes soyeux qui frôlent les roseaux, de grains de plumes à demi lumineuses, sa main cueille et dispense une rose neigeuse, dont les pétales font des cercles sur les eaux. 어스름이 빛나는 깃털의 연골로 갈대를 스치는 비단 같은 백조들을 위해 달의 손이 하얀 장미를 꺾어 꽃잎을 뿌려주면 꽃잎은 우리 위에 원을 그린다. 여기에서 일행의 어스름이 빛나는 이런 말은 이 어스름이는 달빛이 햇빛이 아니라 달빛이니까 그렇겠죠. 이행에서 불러낸 비단 같은 백조는 1년에서 불러낸 진주빛 처녀와 어우러져 매우 관능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왜냐하면 갈대를 스치고 등장하는 백조는 천상의 제우스가 호수에서 모욕하는 여인 레다를 보고 백조로 둔갑하여 그녀에게 접근하는 그리스 신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호수에서 꿈꾸듯 걷고 있는 진주빛 처녀를 보고 천상의
바람둥이 제우스가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발레리의 시가 그토록 차가운 지성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은밀하고도 농도 짙은 관능의 매혹 때문입니다. 진주빛 처녀와 비단 같은 백조를 불러낸 시인은 삼행에서 호수의 수면을 온통 백장미 꽃잎으로 뒤덮어 놓습니다. 천상의 달이 뿌려주는 달빛은 부수히 흩날리는 장미꽃잎이 되어 호수의 수면 위에 펼쳐집니다. 달빛에 부셔지는 호수의 하얀 잔물결 조각들은 모두 천상에서 달이 뿌려준 하얀 장미 꽃잎들이 됩니다. 백장미의 시각적 이미지에 후각적 이미지가 겹쳐지면서 이제 호수는 하얀 장미꽃 물결 위에 진주빛 처녀와 비단 같은 백조가 어우러지는 황홀한 꿈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황량한 호수는 황홀한 꿈나라로 다시 태어납니다. 시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이죠. 사행에서 꽃잎은 물 위에 원을 그린다 라는 말은 백장미 꽃잎이 수면에 떨어질 때마다 동그라미의 파문이 인다는 뜻이겠죠. 다음 3년입니다. Délicieux désert, solitude pâmée, quand le remous de l'eau par la lune la met, compte éternellement ses échos de cristal. 감미로운 사막, 황홀한 고독이여. 달빛바다 은시로 장식된 물의 파문이 끝없이 수정의 메아리를 샘질 때. 여기에서 일행은 사막같이 황량한 호수에서 꿈결처럼 감미롭고 황홀한 호수의 풍경을 홀로 바라보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행에서 달빛바다 은시로 장식된 물의 파문은 천상에서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호수 위에 동그라미 물결 파문이 일어날 텐데, 여기에 달빛이 비춰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겠죠. 삼행에서 수정의 메아리란 점차로 퍼져나가면서 사라져가는 소리의 메아리와 수면 위에 만들어진 동그라미 파문의 메아리가 합성된 이미지를 할 수 있겠죠. 달빛이 비치는 한 하얀 장미꽃잎들은 끝없이 수정의 메아리를 만들어내겠죠. 달빛 꿈나라 축제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Quelqu'un pourrait souffrir l'inexorable charme de la nuit éclatante au firmament fatal, sans tirer de soi-même un crépure comme une arme. 그 누군들 숙명의 하늘에 펼쳐지는 저 빛나는 밤에 더할나위 없는 매혹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기 삼아 저도 모르게 순수한 외침을 내지르지 않고서는. 첫 행에 그 누군들, 여기 원문은 깰깰인데 이를 직역하면은 어떤 마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부분을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대신하는 제휴법 비율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발레리의 시 한 편을 감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은빛 치마, 진주빛 처녀, 비단 같은 백조, 하얀 장미꽃 잎들, 수정의 메아리 등등 이 모든 것들은 기실, 호수의 수면에 비친 달빛의 모습일 뿐이죠. 그러나 달빛은 시인의 상상력 속에서 매혹적인 꿈나라로 재창조되어 나타납니다. 이 시를 접한 후에는 달빛 비친 호수를 그냥 예사롭게 보아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예술이란 그런 것이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번역시 전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꿈나라, 볼 발레리. 여인달이 성스러운 빛을 쏟아낸다. 마치 대리석 마루 위에 가벼운 은빛 치마폭을 펼치듯이. 그 위로 진주목빛 얇은 천을 걸쳐 입은 진주빛의 어떤 처녀가 꿈꾸듯 걸어간다. 어스름이 빛나는 깃털의 연골로 갈대를 스치는 비단 같은 백조들을 위해 달의 손이 하얀 장미를 꺾어 꽃잎을 뿌려주면 꽃잎은 물 위에 원을 그린다. 감미로운 사막, 황홀한 고덕이여. 달빛바다 은실로 장식된 물의 파문이 끝없이 수정의 메아리를 샘샐 때 그 누군들 숙명의 하늘에 펼쳐지는 저 빛나는 밤에 더할 나위 없는 매혹을 감당할 수 있을까? 무기 삼아 저도 모르게 순수한 외침을 내지르지 않고서는. 자, 이 영상이 프랑스 시를 보다 잘 이해하고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보들레르 시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